88쪽에 계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방송 시작합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은요. 형주님, 김명수님, 수희수희님, 행복한 통장님, 밤하늘의 빛과광님, 향초님, 이지민님, 끼룩새님, 소희님 어서 오세요. 즐거운 인생님, 상위 10%님, 경제적 자유님, 원태호님, 사우리님, 류동진님, 찐준TV님 어서 오시고요. 88TV 계신 분들 어서 오세요. 샬롬. 네. 그 다음에 류동진님, 찐준TV님 말씀 주셨고, 위버맨신님, 경리님, MH님, 이현종님, 어서오세요. 오,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생존 신고하시는 건가요? 요즘에 왜 이렇게 안 보였어요? 한사발님 어서오세요. 상향님 어서오시고요. 주식부자 해와달님, 끝내주는 인생님 반갑습니다. 박혜성님, 발칙한 생쥐님, 자산부자님, 안동부자님, 그리고 상위 10%님, 내리엠님 어서오세요. 네, 율도국님인가요? 어서오세요. 네, 도레미 파스타님, 빨강망토님 어서오세요. 해피정님, 미소돔님, 썬님 어서오시고요. 네, 얼굴 아직 안 나왔나요? 도채호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KJ77님, 정주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콜이 많이 쌓였네. 네. 데이지님 어서오시고요. 네. 그리고, 어디 갔지? 어디까지요? 왜 이렇게 오늘 또 많이 왔어요? 조금만 오라니까. 참. 자, 그 다음에, 네. 김용성님, 어서오세요. 연아리님, 반갑습니다. 차은우보다 잘생긴, 맞아. 이분이 점점 진화하시는데? 아주 좋아요. 차은우 내가 엊그저께 유튜브로 봤는데, 나보다 좀 많이더라고. 네. 양영숙님 어서오시고요. 은열님, MG님 어서오세요. 국신불사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반가워요. 네, YB팡님, 등천사님, 황금우조님, 이민은 아직이다님도 어서 오시고요. 기정님, 니콜라스 타비스님, 이재호님, 여우리님, 웹서핑용님, 네, 평소에 잘 듣고 계세요. 반갑습니다. 류정윤님, 벨라님, 어서 오시고요. MS님, 반갑습니다. 생지님이 나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게 뭔 소리요? 네? 생지님은 이미 연애를 하면 안 되는 나이 아닙니까? 너무 많이 갔나? 네. 내귀의 캔디님, 백농님, 따박솔님, 내 생각을 버리고 정신 차렸님. 네, 정신 차렸어요. 박경숙님, 네. 어서오세요. 네, 니콜라스 사비님 말씀드렸죠? 네, 이영란님도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지, 눈이 너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멋지게 안 나오려고 하는 건데, 가끔씩은 또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된단 말이지. 시모스님 어서 오세요. 희망 동네 부자님, 네,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에요. 괜찮아요. 네, 시모스님은 드라마보다 늦었다고요? 드라마 요즘에 볼 거 없잖아요. 그죠? 보지 마. 네, 봉봉님 어서 오세요. 네, 가치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다 오셨네요. 네, 이렇게 됐죠? 네, 다 불러드린 것 같고요. 네, 콜 뛰면서 멀티 중에 있다고. 네. 네. 그래요. 일하면서 방송 들으면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다들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열심히들 또 살아서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지 또 주식을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구독, 좋아요. 맞아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개평. 개평은 챙기는 거다. 뭔 소리냐? 개평이 뭔지 다 아시죠? 네. 개평. 개평이 뭘까? 네. 도박을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도박을 하거나, 고스톱을 치거나, 포커를 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했을 때, 깡통이 났어. 깡통. 네. 다 털렸다 이거야. 깡통이 나면, 상대방이 불쌍하다고, 차비하라고 돈을 조금 띄워주는 거. 즉, 내가 잃어버린 돈에, 네, 약간 띄워주는 거. 뽀찌라고도 하죠. 네, 이경신님 어서오세요. 약간의 뽀찌라고도 하고, 그냥 개평이라고 많이 하죠. 네, 개평. 그러니까, 원래는 내 거가 아닌데, 그냥 불쌍하니까 좀 챙겨준다. 네.
그런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면 개평을 챙겨라라는 거는 개평을 가지고 다시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돈 딸까 못 딸까? 절대 못 답니다. 이러면은 그냥 깡깡통의 지름길이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자, 절호의 찬스가 왔어 라고 한다면 매도를 통해서 네, 손실을 축소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자 이 얘기입니다. 네. 뿌찌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왠지 뭐 응가한 것 같잖아. 뿌찌? 뿌직 이건 좀 네 뿌직 네 좀 네 더러운 느낌이 좀 있는데 개평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냥 마탱에 간다거나 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투자는 정말로 하지 맙시다. 네 정말 하지 말고 네,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시장을 정확하게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원전일 거예요, 원전. 원전 쪽에 대해서 내가 오늘 저녁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자, 원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었죠? 자, 미국 쪽과 관련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다 해서, 주가가 이제는 지금 약간 고점이니까, 네? 고점이니까 좀 떨어지면 다시 사볼까 생각했었죠. 그런데 50년 불공정 계약이 나왔죠. 불공정 계약이 나왔어. 이 불공정 계약이 나와서, 야, 50년 동안 그럼 삥 뜯기는 거냐? 남는 게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나 50년 동안 이제 원전주는 안 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근데, 오늘 트럼프가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좀 지어주면 안 되겠냐.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봤는데, 객관적인 부분으로 일단은 판단해 보면, 지금 차트상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일단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원전주들이 추세가 약간 무너지는 스타일이라 봐야 되나요? 한정기술 같은 경우만 네 오늘 반등 포인트가 세게 나왔죠. 얘가 지금 지속적인 수혜가 되는 거잖아.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서로 이제 합작을 한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가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대장주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의 가장 대장주였잖아요. 가장 대장주였는데 이 대장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게 된 거죠. 왜 바뀌었느냐? 이제 SMR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출하려고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한테 검증을 받아야 돼. 야, 이거 우리 기술 쓴 거잖아.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계약을 왜 맺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나와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힘이 조금 약해졌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일단 미국에서 원전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한테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지금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만약에 트럼프가 일단은 원전 10개만 좀 지어주자. 네. 한국전력이 얘네들 모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원전과 한국전력이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 10개를 일단 지어달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거예요. 10개를 먼저 해보자. 이제 수주를 내겠다. 자, 일단 수주 공시만 떨어져도 사실은 기대치가 높긴 해요. 네. 기대치가 높긴 합니다. 근데 개평을 모른다고? 내가 국어사전에 있어요. 개평. 찾아드릴게요. 이게 저는 항상 표준어만 쓰거든요. 항상 표준어만 쓰기 때문에 개평. 그런 우리말 장난하냐? 그런 우리말은 없다라. 내가 표준어만 쓰는데 어학사전에 국어사전에 있단 말이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장난하나 진짜. 네, 열받네. 네, 국어사전에 있는 겁니다. 네. 노름이나 내기 따위에서 남이 가지게 된 몫에서 조금 얻어 가지는 공것이라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뽀찌라는 말이 원래 없는 거예요. 뽀찌가 네
정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이거 국어사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건 아니고요. 네, 개평이 원래 표준어예요. 네, 개평. 네. 개평이 표준 이 뭐야? 근데 우리말은 없다. 이 왜 이런 걸 여기 지금 여기 남아 있는데 말이야. 이거 지금 네? 개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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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사전에 있는 거예요. 네, 저는 항상 국어사전에 있는 바른말, 고운말을 씁니다. 네, 엉뚱한 말은 안 하죠. 맞아요.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네. 뽀찌가 원래는, 네, 뭐라 그럴까요? 그냥 비속어죠. 네, 뽀찌가 비속어예요. 개평이 원래 맞는 말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개평이 뭔지 아셨죠? 네.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요. 자, 수주를 일단은 받게 된다. 라는 식으로 됩니다. 자, 근데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핵심 기자재죠. 뭐 전력 계기, 뭐 계측기, 장비 뭐 등등등 해가지고 핵심 기자재 쪽을 이게 약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열티랑 합쳐가지고 이게 약 9천억 원 정도 되는데 로열티까지 합치면 1조 1천억, 1,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요 정도를 일단은 웨스팅하우스한테 일단 원전 한 기를 수주받으면 무조건 줘야 돼. 지금 계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50년짜리 계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전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봅시다. 원전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자, 원전 한 기에 만약에 지금 체코 원전 두 기에 24조 원이잖아요. 그죠? 24조 원의 수주를 받았으니까 개당 12조라고 칩시다. 네, 12조. 12조 원인데 보통 이제 원전 사업을 할 때 이게 마진율이 높은 사업이 아닙니다. 보통은 마진율이 뭐 30%, 40% 이렇게 될 줄 알지만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많이 챙기면 10% 정도 내외.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받을 때는 5% 정도 영업이익, 즉 이익이 발생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익. 근데 이것도 순이익은 아닙니다. 여기다 뭐 마케팅비나 이런 등등등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이익은 아닌데 아무튼 10% 잡아봅시다. 10% 잡으면 10% 잡으면 너무 처참하잖아. 10% 잡으면 안 되겠는데? 10% 잡으면 이익률이 1.2조 원이에요. 12조에 10%니까. 1조 2천억인데 이거 그럼 웨스팅하우스에 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20% 남겨 먹겠다. 그러면 2조 4천억이거든요? 2조 4천억이 남아요. 2조 4천억이 남는데 2조 4천억에서 1조 이거 반을 띵거주면 1조 2천억. 그냥 반띵 하는 거지. 1조 2천억씩 남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1조 2천억이 남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연 20%를 챙길 수 있겠느냐, 마진을. 아, 안 되죠. 이게 안 돼요. 마진을 1조 2천억을 챙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됐을 때는 이 전체 상황을 봤을 때 12조짜리를 봤을 때 수익이 안 남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진행하는 건 뭐냐? SMR이야, SMR. 네, SMR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수익이 많이 안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물론 이제 원전의 규모가 좀 작아지면, 웨스팅하우스한테 주는 것도 좀 작아지고 그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 증기 터빈이라든지 뭐 등등등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쪽에서 수혜가 나오겠지. 네, 근데 총 수익률로 따지면 이걸 하는 게 맞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통닭 장사를 하는 거야. 치킨 장사. 네? 네, 성투 치킨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통닭이 한 2만 원에 팔려요. 통닭이 2만 원이요. 2만 원인데 생닭이 들어오는 게 8천 원이래. 한 마리에. 8천 원. 그 고객한테는 2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이제 튀김가루부터 해서 반죽, 그 다음에 뭐 그 매장, 네, 임대료, 그 다음에 뭐 등등등 하면은 이게 원가로 딱 따져서 뭐 전기세, 물세 다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빼고 나니까 네, 이게 뭐 한 8,000원 된다 이거야. 네, 이게 한 10,000원쯤 돼. 그러면 생닭 8,000원에 이거 등등등 해가지고 10,000원을 더하니까 18,000원, 2,000원 남는데 이 2,000원도 그냥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뭘 줘요? 프랜차이즈. 네, 로열티 값을 내줘야 돼. 그럼 나는 남는 게 닭 한 마리 열심히 팔아가지고 얼마가 남는다? 1,000원도 안 남는다.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 상황도 똑같은 거란 말이야. 얼굴 보러 온다고요? 공부하러 오세요. 공부하러 와야지. 왜 얼굴을 보러 옵니까? 안 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얻는 게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지. 여기다가 원전의 주권을 50년 동안 빼앗긴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왜 올라갔느냐? 원전주를 왜 호재를 보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무조건 이거를 50년 불공정 계약. 맞아요. 그거 사실이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약 내용 따지고 보면 아주 더럽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요쪽에다 원전 수주할 때는 웨스팅하우스의 승인을 받아야 돼. 실질적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안 돼! 그래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디다 할 수 있어요? 동남아에다 할 수 있겠죠? 동남아. 동남아 애들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없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지역은 유럽, 미국, 캐나다 이쪽인데 돈이 되는 쪽을 지금 얘가 다 막고 나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원래 하늘색 넥타이 매려고 그랬는데 네, 이 주황색 넥타이가 원래 방송빨을 잘 받아요. 주황색 넥타이. 네. 요거 넥타이 핀 매가지고 이제 안 흔들려요. 고정이에요. 원래 멋있었어. 원래 멋있었는데 그냥 조금 신경 쓴 것 뿐입니다. 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계약 내용만 따지고 보면 이건 대단한 악재입니다. 대단한 악재인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느냐. 자, 여기까지는 객관적이에요. 뭐 이게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까 사실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풀이할 부분이 아닙니다. 네. 객관적으로는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네. 그럼 대단한 악재죠? 네. 악재야. 그래서 엄청나게 떨어진 거야. 근데 오늘 올라온 이유는 뭐냐? 야! 그래도 만약에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예? 계약을 못했으면, 네? 계약을 못했으면 아예 막히지 않았냐. 그죠? 아예 막히지 않았느냐. 아니,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데 다 소송 걸어가지고 수출 못하게 막아버리면 아예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 계약을 맺었으니까 체코 원전 수주한 거 아니냐. 그죠? 체코 원전 수주한 거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다 원전 지어줘 라고 얘기했어요. 자, 트럼프의 속내는 간단하죠? 지금 우리 조선에게도 한 얘기처럼 트럼프의 속내는 아주 간단합니다. 뭘까요? 원전 지어줘.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뭐 사람을 쓰고 우리나라에 자재를 쓰고 뭐 우리나라에서 공장 지어서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는 건 좀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제조 시설 자체가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끝장이야. 걔네들은 설계 원천 기술만 갖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울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작곡을 잘해. 근데 노래는 진짜 못하는 거야. 나는 작곡도 잘하고 실제로 성투사는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지만 나는 작곡만 잘하는데 노래는 얼라리 꼴라리요 막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곡을 만들어도 가수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겠지. 근데 가수한테 그걸 딱 준 거야. 그러면 가수가 뭐라 그래요? 월라리 꼴라리요 이렇게 부르면 와 그러면 뭘 얻어먹을 수 있죠? 저작권을 얻어먹을 수 있잖아. 바로 그런 거지. 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제조업 없어도 괜찮아. 나 원천 기술 갖고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도 어떻게 잘 피해가면 됐었는데 이걸 못 피해간 거지.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제조업 시험 전무해. 그렇다면 우리한테만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한테만 있는 거.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뭐 이런 그 공장에서 만드는 그런 거, 뭐 증기 터빈이라든지 뭐 이런 원전 시설이 있는 거. 물론 제어 계측 장비나 뭐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그런 원전의 뇌에 해당되는 것들은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다 하겠다 얘기했어요. 그게 얼마너치? 9천억어치. 9천억. 9천억 원어치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냥 몸체에 해당되는 거, 뭐 건설 뚝딱거리며 짓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뭐 원자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왜냐면 미국에서 만들려고 하도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이거 만들려면은 시간과 돈이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죠. 야, 그럼 네가 만들어 가지고 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일단은 얘네들은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네, 왜냐면 팔아먹으니까 남는 게 있겠죠. 네. 그럼 이 기업들 보시면 건설 쪽하고, 네. 왜냐면 건설사들이 가서 뚝딱거려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건설. 그 다음에 기자재 쪽이긴 한데, 어떤 기자재? 핵심 기자재가 아니라 등치 큰 애들 있죠? 네. 덩치 큰 애들. 이런 애들은 우리가 수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이나 이런 애들은 이 악재 속에서도 약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요소가 나오긴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트럼프가 다 배제를 시켜버린다라면 답이 없는 거죠. 야, 우리 거는 만드는데 왜 니네가 와서 그런 니네 걸 가지고 해야 되냐?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와서 만들어. 지금 그 조선주 쪽에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국에 와서 배를 만들되 미국의 자재를 쓰고 미국의 사람을 쓰고 기술 이전까지 다 내놔. 지금 트럼프의 야심은 나는 이건 것 같아요. 이제는 관세를 처음에는 관세만 가지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국가들이 빌빌 절절절절 기어? 자, 이거 가지고 뭘 좀 해볼 수 있겠는데? 뭘 해볼 수 있겠어요? 뭘 해볼 수 있을까? 관세를 무기로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뺐자. 뭘 뺐자? 뭘 뺐자? 미국에게 약한 게 뭐가 있죠? 미국에게 약한 거. 약한 것. 제조업. 네. 제조업. 얼마나 좋아, 근데. 네. 왜냐면 자기는 돈 한 푼 안 들여. 야, 미국에다 공장 다 지으세요. 안 그러면 관세 더럽게 매깁니다. 공장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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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야, 니네 수주 받고 싶으면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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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공장이 지어졌어. 어디에? 미국에. 그래가지고, 야, 보조금 줄 테니까 지분 내놓을래? 연병하고? 그럼 지분이 있으면 누구 거? 미국 거잖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조선, 우리 1등이죠. 원전,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등이죠. 건설 쪽에서. 반도체 우리 1등이죠. 지금 다 노리고 있잖아. 다 미국과 협력 좀 해줄래? 와줄래? 대신에 미국에서 다 해줄래? 그거 싫다면 뭐 해야 돼? 관세 물어야지. 관세에 불이익을 물어야 돼요. 골 때리죠. 지금 근데 여기에 어쩔 수가 없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원전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원전도 해석을 맞아. 그 말도 맞아. 왜냐면 그 불공정 협정을 하지 못했다라면 아예 수출에 대한 진출이 막혀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걔네들 만약에 내가 한 2조 원 남았어. 2조 원 남겨 먹었다 이거야. 그럼 여기 웨스팅하우스한테 1조 한 2천억 준다. 1.2조 준다. 그럼 나는 8천억밖에 안 남아. 그래도 이거라도 버는 게 어디냐? 가 될 수 있는 거죠. 슬픈 일이지. 일은 우리가 다 해요. 돈은 얘가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서커스에 있는 곰탱이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자존심도 뭉개지는 상황이고 돈벌이도 잘 안 되는 상황이긴 맞아요. 또 지금 수주를 막 10기를 해줬다니까. 원전 10기 수주. 당장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돈 안 들어옵니다. 돈 안 들어온다고. 언제 들어와? 한 4, 5년 걸리겠죠? 네. 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4년 정도 걸리잖아요. 네. 하나 만드는데 4년 정도 걸려. 동시다발적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자, 수주가 터지면 일단 좋다고 생각되겠지만 당장 재무제표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럼 주가는 높아진 상태에서 4년, 5년 동안 실적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가는 애매해질 수도 있죠. 만약에 주가 떨어진다면 예전에 제가 조선주 한 2, 3년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나시나요? 조선주. 뭐 한국 조선해양 네. 이런 거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여기 23년도. 요때 내가 뭐라고 했죠? 조선 수주가 빵빵 터집니다. 근데 요 실제 수주는 이때부터 터졌어요. 예전부터 터졌거든. 근데 실적이 바로 잡혀 안 잡혀? 안 잡히죠. 언제 잡힌다?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게 23년, 24년부터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적이. 그러면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뭐 LNG선이면 등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실제로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 자리는 여기였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터지기 시작한 자리는 23년도, 24년도다. 이 얘기야. 우리 이걸 알아야 돼. 그럼 원전도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묻혀 있다가 실적이 받쳐주기 시작하면서 단 8천억이라도 받쳐주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엊그저께 그 불공정 계약만 봐서는 50년 동안 우리는 망했다. 원전 하지 말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조금 돌아섰어요. 네. 충분히 조정받으면.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난 이걸 깨평이라고 생각해요. 개평. 지금 보시면 추세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습니다. 안 좋아. 추세는 이미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작 얘기해 드렸죠. 현대건설도. 자, 조정 충분히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62선 지지 못 받으면 또 빠집니다. 라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요 상황이 지금 보면 그냥 막 뚫고 넘어가서 전고점 돌파한다? 아니요. 네. 불공정 계약이 없었다라면 요거는 하늘을 뚫고 날아갈 만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막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남는 게 없다. 이거 객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네,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객관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오케이, 좋았어.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이거야.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거야.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온 것만큼의 보상치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일단 터질 거 생각해서 올라갔는데 불공정 계약이야. 실적이 제한적이야. 라고 한다면 언제쯤 터질까? 이거 이상으로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나는 뭐 다 뺐어요. 네.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이나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미국에 와서 원전 지어달라는 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왜? 원전 한 기, 두 기 이거 수주받는 것도 잭팟이라고 하는데 총 몇 기? 10기. 일단은 10기. 실제로는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면 300개 이상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원전은 미국에다가. 근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우리나라밖에 없지. 그래서 제가 이 원전 관련주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이건 옛날 특강에 말씀드린 거잖아. 요 밑에서. 네. 요때였나? 요때였나? 하여튼 요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나간 거고 한전 기술이나 이런 애들이 실질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원전을 제가 팔아먹으면서 이번에 한전 기술을 꼭대기에 팔았었잖아요. 우리가 매도를 쳤었잖아. 여기서 매도를 치고 주가 떨어지면 다시 사겠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나는 8만 원 아래로 오면은 한번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잖아. 그죠? 합작법인으로 새로운 계약이 안 되죠. 잘 생각해봐. 누가 50년 동안 나한테 돈을 그냥 꽁으로 주기로 했대.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지가 가서 영업해가지고 물건 팔면 물건 값이 10,000원이다. 그러면 나한테 2,000원씩 계속 주기로 해. 50년 동안.
그럼 여러분들은 아유 그냥 니들이 고생하는데 니가 다 먹어. 난 이제 안 줘도 돼.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미쳤습니까? 미친 거지. 왜 돈을 공짜 50만 공짜 준다는데 지가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지가 가가지고 전부 다 하면 돼. 그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줄 리가 없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합작 법인이 지금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사업의 주도권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마저도 사업 주도권을 빼앗겨 버린다. 빼앗길 가능성이 높지 근데? 네. 그냥 빼앗겨 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뭐 그냥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 근데 굳이 객관적으로 따지자면 빵보다는 낫습니다. 그죠? 빵보다는 1,000원이라도 버는 게 낫잖아. 그죠? 여러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그냥 밥만 축내는 그런 백수건달이 되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야. 근데 내가 그냥 간간히 나가서 일주일에 한 2번씩 일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20만 원 해서 한 달에 80만 원을 벌어온다. 이러면 얘는 괜찮아. 네. 근데 생각해봐. 80만 원 벌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래? 깝깝한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번듯한 회사 들어가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벌 수 있는 애가 집에서 탱굴탱굴 굴러다니면서 돈 떨어지면 나가가지고 이래서 80만 원씩 벌어와. 그러니까 얘는 적자 인생은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할래? 딱 이거예요. 근데 노는 것보단 나아. 아유, 그래도 우리 애는 엄마 아빠한테 용돈 안 달라고 그러고 집구석에 그냥 차박혀가지고 뒹굴거리고 그렇게 못난 짓은 안 하고 지 돈은 지가 알아서 벌어서 써. 아유, 근데 그냥 언제 돈 모아서 결혼하냐.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원전을 만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미국은 원전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제조업이 없어. 제조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뭐다? 다른 애들한테 시키는 건데 한국이 딱 거기에 걸려든 거지.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그런 일이 나온 게 아닌가. 우리가 체코에 가가지고 원전 수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아직 몸이 달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때. 몸이 달아가지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딱 가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안 돼. 근데 우리는 이걸 해야 돼. 그럼 야 이 계약서에 사인해. 딱 해보니까 일단은 그래 좀 남거든? 오케이 일단은 사인하고 보자. 수주 쾌거하고 돌아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족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자, 더 큰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더 크게 잃어버리는 거죠. 자, 물론 협상을 안 해줬으면 수주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네, 협상을 잘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밀당을 잘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미 엎드려진 물이기 때문에 계약서 도장 찍은 거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적인 호재, 그다음에 제한적인 악재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원전주가 폭등할 것이냐? 물음표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폭락할 것이냐? 물음표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지. 몰라. 모르겠다. 근데 수급을 보면 별로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일단은 상승이 멈추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일단은 이 불공정 계약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치고 올라갈 때 차익 매도가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나 뭘까? 금융투자애들이 많이 샀잖아요. 그죠? 금융투자애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얘네들이 던지기 시작하면은 모양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팅이 캐나다 기업이라는 얘기가 맞죠? 네. 그래서 캐나다도 걸고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네.
뭐 어떻게 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상황들은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하고 네.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게 호재냐? 글쎄. 악재냐? 아, 글쎄. 근데 확실히 단기적으로 올라왔어. 단기적으로 올라왔는데 매도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 매수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야, 바보같이 왜 파냐? 야, 지금이 팔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아주 팽팽하게 맞부딪히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느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네. 현재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포지션 보면 얘는 지금 수급이 좀 이상해. 수급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이상해요. 거기다가 지금 꺾이고 내려왔거든. 자, 이 매물벽을 통과하기 어려울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뒤였거든. 야, 엿대는 수가 있겠는데? 야, 이거 지금은 좀 올라왔는데 한 번 더 빠지면 엿댈 수 있겠는데? 자, 매도 압박이 계속 나올 거예요. 주가가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압박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까? 쉽게 올라가기 어렵겠죠. 쉽게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은요. 주가는 이미 하향 추세를 탔어요. 반등이 제한적일 겁니다. 자,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일단 꺾이게 되거든요. 꺾이면 이 데드크로스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7만원 이상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미쳐버리는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까 전에 뭐 우크라이나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애매해지고 있죠? 네. 휴전하는 거 맞아? 푸틴이 또 다른 얘기하고 있고 뭐 아주 난리던데. 네. 애매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기관 놈들은 매수를 해가지고 단기에 올라가면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매도가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모레 나올 수도 있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 기관 애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형태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100% 믿지 말라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개평은 챙겨라라는 얘기가 반등이 나왔을 때 혹시라도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매도를 치란 이야기고 생기지 못하면 골치 아픈 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거인 것 같아요. 네. 뭐 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악재가 될 만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건설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모르지 뭐 시멘트나 이런 것들 다 거기서 조달해가지고 쓸 거고 그죠? 시멘트를 뭐 배에다 싣고 갈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도 시멘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건설하는 애들 가가지고 그냥 철근도 갖다 쓸 거고 도대체 뭐가 남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일단은 내려갔다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불공정 계약이라는 악재를 반대로 뒤집어 엎어주는 그런 재료가 나왔죠.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재료예요. 근데 두 개가 섞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게 크게 뭐 와닿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네. 그죠? 얼마 전까지 어저께까지 악재였어. 아우 뒤졌다 큰일 났다였는데 오늘 딱 보니까 호재가 대박 터졌어. 근데 두 개가 섞여버리니까 중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뭐 지금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 모르겠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흔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뒤지는 거지. 우리는 원전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전기술을 마지막으로 다 팔았어요. 한전기술 팔 때가 근데 이게 개꿀이었어. 그죠? 완전히 이거 진짜 꿀 아닙니까? 이때 그냥 네. 야, 너무 잘 팔은 것 같은데. 근데 한전기술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애들 있잖아. 한수원 애들. KPS. 그 다음에 거시기 누구죠? 한국전력. 이런 애들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미국으로 갔어요. 아시죠? 미국으로 갔다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뭘 했어요? 지금 뭐 하려고 갔어? 합작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갔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갈 놈도 있고 못 갈 놈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항상 그렇죠. 많이 올라간 쪽에서는 핑계를 대가지고 떨굴 것이고 아직 못 올라간 애들은 잡아가지고 더 올릴 것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게 현재 상황이고요.
뭐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지금 뭐 간다 못 간다 뭐 계속 말들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우리가 영업 뛰고 그 영업 네. 영업사원 같아요? 네. 그냥 뭐 가가지고 그냥 막, 네, 발주해줘. 지금 우리나라 이런 말도 하더라. 미국에 10개 따면 유럽 시장 이제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다다익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럽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 유럽도 하고, 미국도 하고, 뭐 동남아도 하고, 사우디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지. 유럽 진출 굳이 안 해도 된다. 뭐 굳이 막 피 흘리면서 안 해도 된다. 지금 미국으로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나는 그런 거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많이 하면 좋지 뭐.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로 막 발로 뛰고 막 그냥 굽신굽신 해가지고 돈 따오면은 거기서 그냥 어이구 네가 가서 돈 벌어왔냐? 그러면서 뛰어가는 거. 근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도 자기 가게에서 장사하고 임대료를 안 줘야지 돈이 남는 거고, 네? 자기 물건을 팔아야 돈이 남는 거지. 남의 물건 갖다가 팔아주면 거기서 또 수수료 떼가고 뭐 떼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는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닌 게 돼버렸어.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닌 게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50년 불공정 계약과 미국 진출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득일 수도 있어요. 아주 장기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릴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주가가 조정을 이렇게 쭉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장기적 관점을 보고 슬슬 접근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생각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50년 동안 안 산다였어. 근데 미국 쪽에 이런 장기 수주가 터지고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설 날이 올 것이란 얘기죠. 실적이 제대로 반영이 되려면 몇 년은 걸릴 겁니다. 기대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실적이 반영도 안 되고 있어? 얼마가 반영될지도 몰라? 이렇게 되면은 애매하죠. 네. 만약에 이 50년 계획이 없었다라면 뭘까요? 요거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됐겠지. 지금 이게 그냥 지금을 샀어야 돼. 그죠? 지금 사야 되는 재료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뭐 한 10년 이상 보고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기다릴 만한 여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네. 일단 조정이 보이는 시점에서는 매도를 치는 게 일단 맞기 때문에 갭병을 좀 챙겨두고 다음에 다시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더 갈지 못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수급이 알려주고 있어서 저는 네, 의심이 좀 가기는 하는데 뭐 그거는 가봐야지 알겠죠. 내가 뭐 신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주가의 방향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지금은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회복해 줬어요. 근데 그 지점이 계속 연결되지 않고 다시 밀리게 되고 수급이 빠져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도망쳐야 될 신호입니다. 절대 그걸 잊지 마시고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다시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 생각을 해보자. 어떤 것처럼요? 2차 전지처럼. 지금 2차 전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가고 있죠. 진짜 재밌지 않아요? 네. 2차 전지 봐봐요. 엔캠이나 뭐 이런 거. 네. 자, 제가 뭐라고 말씀했죠? 주가가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됐어요.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LG에너지솔루션을 볼까? 네. 이거 봐도 됩니다. 뭘 봐도 똑같아요. 네.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 에코프로를 볼까요? 네. 뭘 봐도 똑같습니다. 하락 추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까지 다 들었었죠. 근데 내가 매수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이것도 똑같은 거야. 잘 갈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초승달님. 네. 근데 21년도 쭉쭉 빠진 다음에 22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LNG선 수주가 자꾸 늘어나요. 아, 이거는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배는 건조하는데 그래도 1,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2년 정도 후부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라는 걸로 얘기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잖아. 삼성중공업 이런 거.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원전도 수주만 받아서는 단기적 상승이겠죠? 네. 단기적 상승이겠지만 그 이후의 상승 흐름은 우리가 실제로 실적이 잡히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조정을 만약에 안 받고 그냥 가면 모르겠지만 조정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고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네 그냥 갖고 가실 분들은 자기의 판단으로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 팔아먹는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좋은 네 매매했다 잘했다 나는 내 원칙을 지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을 지켜서 내가 그리고 수익 매도를 쳤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럴 거야 그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딱 그런 거고요. 네. 자, 2차전지도 마찬가지야.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단기적 반등은 예상을 해드렸죠. 주가 올라갔어. 올라갔어요. 근데 매수 안 했어. 왜 매수 안 했죠? 올라갈 거 알지만 건설주들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뭐 다른 재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자기만의 어떤 재료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거는 기업 내용을 제가 들어가서 보면 지금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종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좀 어려워요.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올라갔는데 매수를 안 한 이유는 자, 이평선 전체적으로 돌아서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올라갔다 들어오게 되면 이평선 깔아 뭉개 가지고 돌리는 자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매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나는 그동안 계속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2차전지 욕만 했습니다. 개 같은 주식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 다 죽인 주식, 나쁜 주식, 심부름시키, 이렇게 얘기 다 했단 말이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계속 팔으라고만 얘기했네. 종목진한테만 매도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 2달 전부터 뭐라 그래요? 이제는 좀 기다려 보세요. 네, 반등 나오면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는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거야.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주식이 있다고 치더라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식이 있다 치더라도 이놈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그만 때려쳐야지. 그죠? 네. 근데 이놈이 뭔가 상황이 바뀌었어? 라고 한다면 상황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요거는 좀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다른 쪽에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포스코 쪽 그쪽도 괜찮을 수도 있고요. 네.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너무 내렸잖아요. 네. 솔직히 이거 좀 억울한 주식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잖아요. 나는 원래 요 밑에 여기 6만 원 정도를 이제 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마 이번에 돌리기 시작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고평가이고 말도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못 올라가. 근데 같은 업종이고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다 빠진 애들은 또 올라갑니다. 그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볼 게 아니라 무조건 그 업종을 통째로다가 그냥 다 던져버릴 게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돼요? 하이닉스는 내가 다 팔았지. 어디서 팔았어? 야, 진짜 매도 너무 예술이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왜 팔아요?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 네. 매도가 너무 예술이죠. 아, 이제는 매도합니다. 네. 이제는 매도합니다. 왜 팔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저렇게 올라갈 때 왜 팔까? 하이닉스를. 절반 팔고, 그 다음에 여기 절반 더 팔았죠. 다 남으니까 완전 매도한 게 여기 28만 원 이상. 실제로 매도한 날이 며칠인가요? 우리가 매도한 날을 보면 되지. 하이닉스. 3번 팔았네. 그죠? 네. 여기서 한번 팔았고, 네. 여기서 7월 여기서 또 팔았고, 네. 절반 팔고, 재벌 또 팔고. 찐빵내핑뽕님 네.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여기. 쌀값에 보태겠습니다. 29만 원? 인천시 계평역에 사는 삥뽕입니다. 성투사님 바닥권 소부장 지금 딥는 건 좋은 생각일까요? 바닥권 종목은 언제나 사셔야죠. 네.
바닥권은 언제나 사시는 게 정답이잖아요. 네. 하이닉스는 3번을 팔았네요. 네. 처음에 절반 팔고, 그 다음에 절반에 절반 또 팔고, 그 다음에 남은 물량 다 팔고. 그래서 여기 17일 날. 17일 날이 두 번째 매도 일자. 네. 요 날이죠, 요 날. 네. 요 날 떨어지는 날. 이렇게 해서 매도. 네. 이렇게 해서 팔았다. 28만원 정도에서 매도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매도가 여기였다니 얘기. 기가 막힌 매도지. 자, 근데 삼성전자는 어때요? 매도 안 합니다. 삼성전자는 매도 안 하고 하이닉스는 가져가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빠지고 있죠. 계속 빠져요.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요. 네?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계속 빠져. 이거 시간에서 조금 더 올랐죠? 네. 이거는 제가 65,000원이 와야 되는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네. 근데 아무튼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삼정과 하이닉스의 갈 길은 정해져 있었지. 하이닉스는 지금 1등을 빼앗은 자리. 삼성전자는 빼앗긴 자리. 다시 탈환을 하러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죠? 테슬라가 수주를 내고요. 애플이 수주를 내고 이제 엔비디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퀄 테스트가 통과를 했는데 뭐가 통과했다? HBM4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다 보여드렸죠? HBM4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3, 22단까지 같이 통과시킨다는 얘기가 있죠? 네. 자, 이제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걸 얘기하게 되는 거냐면, 공급자 우선에서 수요자 우선으로 돌아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량이 남는다. 물량이 남는다. 양산 소식이 전해져야 될 거예요. 아마 다음 주쯤 나올 겁니다. 다음 주 지나면 9월 초? 네. 9월 초쯤에 이제 양산, 이제 지금 마지막 테스트잖아요. 이제 퀄 테스트는 통과가 됐고, 이거는 이제 그 정상적인 제품에다가 진행하는 그 마지막 그 부분들을 이제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규모 수주 얘기가 나와야지 올라가겠죠? 네. HBM4는 여러분들 여기 내가 그때 많이 얘기해드렸죠. 삼성이 HBM4의 그 다이를 같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텍사스 공장에 놀아요. 뭐 지금 뭐 테슬라나 애플이 이제 수주를 줬다 치더라도 지금 약 80% 정도가 놀고 있어요. 텍사스 공장이. 그래서 한동안은 텍사스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 장비들이 못 들어가가지고 막 그 지연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만약에 들어와서 수주를 줘버리면 이거 다 돌아가야 됩니다. 재밌는 게 뭐냐? 얘가 파운드리까지 다 한다는 거지.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뭐냐면 기대 이상이었다.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에게 칩을 TSMC한테 다이를 해가지고 합작해서 플러스 퓨전 해가지고 이렇게 짠 해서 합체해가지고 나오는 게 HBM4거든요. HBM4야. 근데 얘는 삼성전자는 HBM4 좀 만들어줄래? 오케이 해서 뚝딱 해가지고 주는 게 HBM4야. 자, 뭐가 더 쌀까요? 뭐가 더 쌀까? 뭐가 더 쌀까요? 이재용이가 이번에 가가지고 젠슨왕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하이닉스를 완전히 노리고 간 것 같던데? H20에 들어가는 칩 하이닉스보다 30% 정도 싸게 줄게요. 우리한테 다 주셔. 오케이, 좋아. 왜? 왜요? 하이닉스는 지금 HBM3E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집중하라고 하고 우리 H20 줘 해가지고 이거 다 끌고 올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중국의 수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네, 일단 이거 땡겨왔죠. 그 다음에 3가 통과가 되면은 12단짜리가 통과가 되면은 그것도 이제 양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제는 공급 물량이 딸리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하이닉스 독주 체제였는데 지금은 삼성도 그 정도는 만들었다.
라는 거가 되죠. 그러면 원래 하나밖에 못 쓰던 것이 두 개로 됐어요. 자, 발주를 주는 수요 회사들이, 수요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가장 무서워하는 것, 독점입니다. 독점. 왜냐면 공급자가 독점을 해버리게 되면 얘는 울며 겨자 먹기야. 얘가 돈 주고 사오는 거지만 갑이 얘거든. 공급자거든요. 뭐야 안 팔어? 이 얘기를 할 거? 아 물량 없어. 그러면 얘는 몸이 다는 거야. 너희가 돈 주고 사오는데도.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멀티적으로다가 여러 군데에다가 수주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게 맞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삼성이 콜 테스트를 통과 못했어? 근데 이번에 HBM4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먼저 통과한 것 같은데, 그죠? 하이닉스는 샘플 넣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통과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삼성이 먼저 통과가 된 건가? 아니면은 내가 못 들은 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러면 이제 야 삼성 것도 쓰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두 개가 되죠. 그럼 얘가 다시 갑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얘가 다시 갑으로 바뀌는 거라고.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빼앗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기겠죠. 얘는 빵에서 시작하니까. 엔비디아는 원래 없던 손님이야. 근데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좀 납품해 주쇼. 요게 돼버리는 순간 뭐가 돼요? 0에서 플러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넘어가면, 자, 제가 올 하반기부터 HBM4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내가 뭐 점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채도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네, 어디서 왔죠? 이거 뭐, 실례합니다. 이런 거 한 게 아니라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렸던 내용이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부장 종목들도 삼성 쪽으로 다 재편했잖아. 하이닉스 건 안 사고 삼성으로 재편했다고. 그러니까 삼성 쪽으로 들어가는 소부장 애들이 좀 올라가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하이닉스도 같이 물고 있는 애들. 최소한 하이닉스도 같이 물고 있는 애들. 근데 삼성 쪽으로 일단은 중점을 두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잘라냈지. 그러니까 우리는 ST7이 아닙니다, 이제. ST7이 아니라 뭐다? ST6죠. 하이닉스 잘렸어. 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여기 보면 공급 쪽이 나오지 않나요? 요거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가스통은 그런 거 아니지 않나요? 근데 얘는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그 엮여 있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삼성 쪽으로 들어가나요?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지? 그럼 그쪽이랑은 이게 딱히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지금 뭐 액침 냉각 이런 거 뭐 냉각 쪽이라서 이거랑 그렇게까지 관계가 없을 텐데. 네. 그죠? 그쪽은 관계가 없을 텐데. 제가 하이닉스 얘기해 드렸잖아요. 하이닉스 목표 주가 내가 뭐라 그랬죠? 26만 원. 근데 30만 원까지 가는 거잖아. 30만 원 찍었죠? 나는 원래 처음에는 20만 원이었어요. 여기 8만 원에 샀을 때, 자, 하이닉스 20만 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삽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솔직히 아무도 안 믿었어. 아무도 안 믿었어. 믿은 사람 있어요? 네. 성태사 미친 새끼. 성태사 미친 새끼. 고영은 다 팔았잖아요? 네. 고영은 팔아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직도 들고 계세요? 네. 고영도 근데 사실은 걔가 자꾸 삐딱선 타서 그렇지. 그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팔아먹은 지 오래됐지. 네. 성태사 미친 새끼 8만 원짜리 주식이 무슨 20만 원을 간다고. 네. 근데 갔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HBM에 대한 부분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이닉스 실적이 막 늘어나고 있죠. 왜 늘어났을까? 네? 이거 내가 많이 설명해 드렸던 건데 왜 늘어났습니까? 잘 팔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치고 올라올 때 팔았는데 꽤 됐는데. 네. 꽤 됐는데. 고용 팔아먹은 지 제법 됐습니다. 네. 왜 실적이 좋을까? 단가를 높여서도 맞아요. 근데요. 풀이야, 풀. 풀가동. 원래는 풀가동이 아니죠? 원래는 풀가동이 아니었어. 근데 24년도부터 풀가동이 나온 거야.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 단가도 조금씩 올라가면, 환율도 올라가면, 실적이 똑같이 100개를 팔아도 이때는 100만 원이었다면 이때는 120만 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요. 네. 문제는 뭐냐? 생산 능력이 한계가 있어. 얘 풀가동이야. 솔드아웃. 네. 솔드아웃 아닙니까? 솔드아웃은 뭐예요? 물량이 없다. 물량이 없다. 그러면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 없다? 팔 게 없는데 뭘로 늘어나? 빤스를 벗어서 팔면 되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 나오니까 직원들이 뭘 했어요? 성과급 1억씩 주세요. 네, 이게 또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성과금은 당연히 줘야지. 줘야 되는데. 성과금 좀 많이 주세요. 다 뜯어가면, 이렇게, 물론 많이 줬어. 많이 줬는데. 자, 그러면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으면 이제는 어디에 기대해야 돼요? 환율이라든지 디램 단가에 올라가야 돼. 네? 그래서 수익이 좀 더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이나믹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언제쯤 증가할까? 언제쯤 증가할까요?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실적이 고만고만 할 것 같다는 얘기지. 그럼 그거 여기 이미 다 반영했어요. 나 그걸 20만 원으로 봤거든요. 근데 어쭈 이거 봐라. 이 새끼들이 계속 더 잘 갈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완전 풀가동. 그냥 내가 한 120%의 역량을 써가지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놔뒀더니 이게 30만 원이 간 거예요. 그래서 50% 더 먹고 팔은 거지. 네. 근데 봐봐. 이 상태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터지려면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있어야지 실적이 완전 폭발해버릴 거란 이야기지. 근데 2년 후에, 3년 후에 HBM의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하이닉스는 요 정도 가격대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그렇다면 나는 그냥 여기서 팔아버린다는 거지. 30만 원 찍고 흥분할 때 한번 팔아버리는 거지.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때요? 실적 엿 같다고 아주 뭐 난리 브루스들 쳐대고 막 그냥 지금 삼성전자를 다시 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추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삼성전자를 다 깠거든. 다 삼성전자를 미워하고 삼성전자를 손절해야 되고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못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럼 여기서 매수 추천이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거는 못 삽니다. 아무도 못 사요, 이제. 우리밖에 없어. 이거 5만 원에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5만 5천에 누가 샀어? 아무도 못 사는 겁니다. 우리는 샀지.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 왜? 앞으로 터질 거니까. 하이닉스는 고점이지만 삼성전자는 저점이거든. 그럼 고점은 팔고 저점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전자를 판 사람들은 골치 좀 아프겠죠. 골치 좀 아플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되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가고 있잖아. 대량 수주 터지고 있죠. 이제 다른 거 터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 엔비디아까지 터지고 들어오면은 삼성전자는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 대한 분석을 객관적으로 하시면 돼요. 내 주관 여기 지금 있네. 내 생각을 버리고 뭐 정신 차리라면 그거 네 하나에 완전 꽂혀버리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보다 보면 그 상황이 완전하게 이건 분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주식의 수익률은요. 싸게 사야지 수익이 많이 나옵니다. 밑에서 사야지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백날 주식 해봤자 똑같아. 고점에서 또 물려. 왜 내가 물렸는지도 몰라. 손실이 나? 그냥 참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냥 한정없이 내려가. 뭐 2년, 3년 그냥 조정 끝나고 남들 다 파티하고 있을 때 나는 그냥 옆에서 생선 뼈다귀나 핥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죠? 매수나 이런 의견은 못 드려요. 아시죠? 네. 여러분, 시점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그냥 어느 시점에서 이런 분들도 아직도 있잖아요. 지금도 물어보시네. 뭐 지금 사도 되나요? 이게 지금 사도 되면 뭐 할 건데요? 지금 사도 되면 내가 삼성전자를 10만 원까지 갈 것이다. 10만 원 넘어갈 것이다. 그럼 와 올라가면 사도 되겠네요. 근데 지금 사가지고 만약에 6만 5천까지 빠지면 성투다 개새끼 그러고 나갈 거 아니야. 뭐다? 주식은 타이밍이다 이거지. 타이밍. 조정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럼 기다려주는 거지. 그렇다고 나쁘냐? 안 나쁘지.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빠.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나빠.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원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악재이긴 한데 따지고 보니까 호재가 더 크게 나왔어. 오씨 그래서 합작을 해보니까 아 이게 뭐 그냥 그러네.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거기다가 주가가 지금 높은 데 있고 수급이 빠지고 있어. 아 이거 애매한데 팔아야 되나?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바닥이야. 그러면 나는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장기적으로 보면 안 하는 것보다 낫대잖아. 근데 많이 올라간 상태는 기대감이 이만큼 있는 상태인데 안 하는 것보다 낫대. 그러면 나는 그걸 원한 게 아닌데? 이거지. 쉽게 얘기해서 여친이 라면 먹고 갈래? 해가지고 아싸라 미야 그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진짜 라면만 주고 보내면 어떻게 돼? 물론 라면을 먹으니까 맛은 있지. 근데 내가 라면만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되죠? 아이씨 뭐가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싸우지. 전화하고 야 너 진짜 라면만 먹고 보내냐?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여자가 또 그러겠지. 넌 진짜 라면만 먹고 가냐? 그러면 이제 둘이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저같이 좀 지식인 같은 경우는 그럼 다시 갈까? 그렇게 싸우자. 그럼 다시 갈까? 그럼 되겠네. 그리고 빨리 갈게.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요. 야, 너 라면만 먹고 보내냐? 너는 라면만 먹고 가냐? 야, 네가 그 라면 먹고 가라니까 갔지. 그러면서 싸우면 놈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 그럼 다시 갈게? 뭡니까? 원전 떨어지면 다시 살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밑으로 들어오면 다시 사는 거야. 네? 이해되시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정확한 원칙, 기준 그게 나하고 달라도 괜찮아. 네? 제가 말씀드린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 원칙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도 괜찮은데 그 원칙을 수시로 바꾸거나 어기거나 뭐 어떤 날은 야 오늘 기분 좋으니까 그냥 사.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사지 마. 이런 게 아니고 기분이 좋아도 사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고 기분이 나빠도 사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지금 나는 시장은 약간 기분이 나빠요. 이런 장은 이런 캔들의 포지션은 아주 더럽습니다. 저는 아주 안 좋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가가 더 빠질지 아니면 옆으로 누울지. 제가 지금 오늘 나오는 반등까지는 예상을 해드렸죠. 근데 이 이후에 반등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으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일단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을 몇 년 동안 계속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그 어떠한 외적인 외압이나 풍파, 바람, 비바람, 폭풍우, 파도, 해일, 지진, 산불 뭐 등등등 그 어떤 것이 나와도 나는 나의 기준, 나의 포지션을
바꾸거나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계좌가 잘 살아있죠.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 현금을 확보하고 주가 올라갈 것 같으면 주식수를 늘리고 더 빠질 것 같으면 돈 들고 기다리고 매수 안 합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난 느긋하거든. 최고로 좋은 기회를 잡을 거야. 그게 올라가서 잡히든 내려가서 잡히든 상관없어. 우리는 이미 충분한 현금을 확보했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거시기 아닙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돈이 지겹지. 예수금 지겹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다른 건 아니고 일단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돈이 있으면 사고 싶어서 지금 사고 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제 원전 같은 거 올라갈 때 보면 좀 사면 되겠는데 반등 나오겠는데 단 5%도 먹겠는데 분명 이렇게 생각들 하실 거야. 그 다 생각 누구나 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안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자리는 나의 매수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이야. 만약에 지금 원전 가지고 단차 쳤다. 뭐 순식간에 20% 먹었다. 뭐 10% 먹었다. 자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평상시에 여러분 매매 스타일이면은 잘한 겁니다. 근데 나는 평상시에 그런 매매 안 하는데 어제 괜히 느낌이 좋아서 한번 해봤어. 그래서 오늘 그냥 순식간에 하루 만에 한 10% 15%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야! 바로 이거네. 나 감 좋네. 살아있네. 그러면서 그것만 따라다니다가 깨지는 거지. 몇 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하지. 보여도 안 해. 올라갈 것 같아도 안 사. 왜? 거기에 맛을 들리면 그냥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거잖아요. 라면만 먹고 가야 되는데 다른 맛에 빠져가지고 그냥 결혼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그건 아닌가? 네. 아무튼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배당도 받았잖아,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배당으로 이제 애들이 그냥 하나, 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별 수 없죠. 그냥 이것이 운명이려니 하고 사는 거지. 그런 거 그런 분들 많아요. 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런 분들 많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시세에 중독된다거나 달콤한 맛, 자극적인 거 이런 거에 중독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항상 자기의 기준을 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것만 잘하시면 세상 그 어떤 풍파가 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 수익 나는 거 팔아가지고 현금화 해두세요. 돈이 있으면 조정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조정 들어오는 거 무서워요? 더 빠질까봐 겁납니까? 겁 하나도 안 나잖아. 에이씨, 뭐 더 빠지면은 그냥 대충 팔아버리지, 뭐, 쟁기랄 거. 있는 거, 뭐, 팔아버리지, 뭐. 자, 계좌가 몇 개 남아있는데 그 수익 실현을 다 했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것들도 아직 수익인 것들이 많아. 이거 팔아버릴까 말까 고민되는 것들이 많아. 근데 주가가 아직 안 빠지니까 냅둬. 근데 만약에 빠진다? 이거 팔아버려요, 제기랄 거. 현금 더 많이 갖고 있어, 막. 돈이 있으면은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신나지, 신나요. 못 사가지고 그냥 안 다니잖아, 막. 아이고, 오늘은 사도 될까요? 그냥, 아이고, 그냥 언제 돈을 쓸까요?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주식을 다 갖고 있으면. 나는 주식을 다 가지고 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맨날 이 방송, 저 방송 기웃기웃 하면서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더 빠질까요? 뭐, 봐봐. 똑같이 주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저와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주식을 하고 있어. 근데 누구는 룰루랄라 떨어지든가 말든가 떨어지면 좋고 올라가도 좋고 모르겠네. 오늘은 뭘 먹을까요? 평화로운 생활하고 있어. 근데 여기는 전전긍긍. 네. 옆에서 아빠 오늘 저녁에 뭐 먹어? 시끄러 지금 밥이 뭐 입에 너무 막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이러는지 알아. 막 주식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 주식이야. 여러분들 지금 행복해요? 행복하다 보다 지루하지. 지루해. 왜 이렇게 살 기회가 없냐? 지루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병 걸려. 병 걸립니다. 주식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병 걸려요. 열심히 합시다. 네. 막시무스님. 네, 막시무스님. 네, 20살이에요? 올 때다. 네, 20살. 나랑 얼마 차이 안 나요. 아시죠? 네. 이 20살이면 20? 오, 좋아요. 최고. 야, 나는 20살에 뭐 했지? 군대 있었구나. 아이씨. 나의 20살은 어두운 시절이네요. 군대에서 식판으로 두들겨 맞고 있을 때. 야! 밥 먹으면서 쩝쩝 소리를 내! 나 군대 있을 땐 진짜 무서웠는데. 네. 야, 근데 좋다. 네, 좋아. 지금 20대부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 노후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왜냐, 주식을 시작하면 되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 젊을 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고 욕심이 날 수도 있어. 근데 절대 조급해 하지 마시고 기회가 많을 겁니다. 네? 기회가 많을 거야. 그러니까 단돈 1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모아서 투자를 해서 늘려가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 큰 돈 써야 될 때. 그때 꽉 틀어줘야 돼. 그 주식을. 야, 차를 사야 되는데 주식 팔아갖고 살까? 그때 틀어줘야 돼. 야, 집을 사는데 이 주식을 팔아갖고 좀 보탤까? 그때 틀어줘야 돼. 틀어주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리를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모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것만 잘 하시면 될 겁니다. 삼전은 물려서도 괜찮아. 근데 초승달님 아들한테 저거 거시기 삼전 사준 거는 초승달님이잖아요. 뭐 아들이 물려있대. 자기가 물리게 했으면서. 야! 나만 물릴 수 없지! 너도 물려! 네. 아, 신랑분이요? 사오리님? 좋아요. 네, 잘하셨어. 이게, 네. 근데 꼭 그 남성분들이 그렇더라. 남성분들이 방송 딱 듣고, 야, 이 방송 좋은 것 같은데? 야, 당신 좀 들어봐. 자기는 왜 안 들어? 같이 듣는 거죠? 아, 잘생겼다고? 크게 되실 분이네. 잘해드리세요. 오늘 소고기 구워드려. 네? 소고기 구워드리고, 그런 분들은 황제 대접을 해줘야 돼. 발도 닦아주고요. 네? 탁, 이부자리 시원한 게 딱 하셔가지고, 그 대접을 딱 해주시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에요. 네. 최고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썰을 쭉 풀어드렸고요. 오늘은 제 생각 하나도 안 넣습니다. 다 객관적인 부분에 의해서만, 네, 말씀을 드렸으니까, 방송을 한 번씩 잘 참고하셔가지고, 네, 현명한 투자들 하시기 바라고요. 20대이시니까, 네. 아니, 자기 돈도 아니면서 뭘, 우리 아들도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아빠, 내 돈 잘 있어? 내 주식 잘 있어? 야, 그게 네 돈으로 산 거냐? 안 주면 내 거 아니야? 이 자식 웃긴 자식이네. 네, 그러고 말죠. 네. 네. 자, 유료방송 앞부분 하나도 안 잘립니다. 네, 안 잘리고요. 생기님, 거기가 시작인 겁니다. 앞부분 안 잘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앞부분은 항상 아시지만 제가 한 1, 2분 정도는 항상 헛소리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20대니까 형주님 노래 들으면 좋을 거예요. 형주님 노래를 들으면 20대 분들은 네, 아주 좋을 겁니다. 아빠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요. 아빠의 선물. 요걸 듣고 오늘 정주영님 노래 안 나왔죠? 정주영님 노래. 그 다음에 양봉과 음봉, 엇갈린 낙하까지 여기까지 쭉 한번 연결해서 들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분들 생지님하고 망토님하고 초승달님 노래는 네 아까 들었으니까 안 들어. 안 들어. 아시겠죠? 옆에 누구 있어요? 그쵸? 네. 못 들었어? 네. 제2의 자아가 나오는 겁니다. 네, 제2의 자아. 자, 노래 꼭 듣고 가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래들이니까. 다 여러분들 사연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또 희생양이 좀 있어야 돼. 니콜라 다비스님, 노래요? 사연을 뭘로 만들어 드릴까요? 박스 이론이란 노래는 있습니다. 박스 이론은 안 돼요. 네. 니콜라 다비스님, 좋아요. 빨리 사연을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일단 노래 틀어 드릴 테니까, 네.
사연을 적어주시면 그 노래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제가, 네, 웃음거리로 만들어드릴게요. 네. 니콜라스 다비스님, 네. 간단하게만 적으세요. 사연 간단하게 적으시면 거기에 맞는 노래로 만들어드립니다. 야, 이런 맞춤형 서비스가 어딨냐. 진짜. 어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녹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네.